아직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매일같이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저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돈을 모으고 자산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악착같이 아끼고 저축해서 10년, 20년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은요,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10년 전 1억의 가치와 지금의 1억의 가치가 같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1억을 모으는 게 쉽나요? 요즘은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붕어빵도 10년 전에는 1000원에 3개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2000원에 3개에 팔고 있죠. 지금 세상은요, 돈은 쓰레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모아야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물가 상승률은 1%대였지만 지금은 기본이 2% 중반대가 넘어가고 가장 심했을 때는 6%대가 넘어가기도 했죠. 요즘처럼 고물가가 지속이 되는 시기에는요, 은행에 돈을 넣어놔 봤자 돈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라도 주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부분의 은행 이자는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적게 주고 있어서 이자를 받더라도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심지어 인플레이션 말고도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죠. 앞으로 5년간 500조 가까이 돈이 풀릴 예정이라 화폐 가치 하락은 확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환율도 곧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을 만큼 원화 가치가 실시간으로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일부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게 곧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서 일반 서민들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돈 모으기가 힘들어지고 그나마 악착같이 모으고 있던 돈의 가치도 훨씬 더 빠르게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조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살게 되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현금은 가만히 모아두면 가치가 하락하는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평생 직장도 사라졌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고 심지어 돈을 다루는 방식조차도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젊을수록 하루라도 빨리 예전 방식대로 사는 걸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들 망하라고 예전 방식대로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걸까요?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정작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융 지식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한 조사에 따르면요, 2030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은 60대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옛날 방식대로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라는 조언만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예금 이자가 10%, 20%씩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몇 년만 바짝 저축하면 집 한 채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만 하는 건 열심히 가난해지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3.6%였지만 임금 상승률은 고작 2.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빠르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심지어 2년 연속으로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져서 사실상 대부분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요, 약 9억 7천만 원으로 서울 가구 연소득의 10.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구 연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 1억을 받는 가장이어야 되거나 맞벌이로 최소 연에 1억씩 버는 가구 정도는 돼야지만 10억 정도 되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건데 불과 1년에서 2년 전만 해도요, 이 비율이 14배를 넘겼던 적이 있었다고 하죠. 예전처럼 몇 년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 집 한 채가 뚝딱 마련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돈 모으면 부자가 된다는 건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옛날 말인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아끼고 버티고 이런 식으로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정신 좀 차리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2025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239만 원이라는 걸 보면요, 대부분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적어도 나이 먹고 돈 때문에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악착같이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자산을 모아가야 됩니다. 통장 잔고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매달 100만 원만큼 부자가 된다는 건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원화라는 화폐를 모으는 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모아야 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금이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면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가치가 한정적인 자산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보험 차원으로 금을 넣어 놓기도 하는데요. 실제 차트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지 몰라도 꾸준히 가치가 상승해온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온스당 4,000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시기에다가 글로벌 정세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진 아니었더라도 앞으로라도 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금의 단점으로는요,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현금 흐름 창출이 안 되고 오로지 시세 차익으로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은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는 내 자산을 지킨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 이야기가 나왔으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2009년에 출시가 돼서 연수로는 16년밖에 안 된 신생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꾸준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치가 우상향해온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기도 했지만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뺏을 수가 없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목할 만한 자산입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부분의 비중을 싣고 있어요. 현금 흐름 창출도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해칭도 되고 이것저것 장점들을 상당히 많이 가진 자산이거든요.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산이긴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가격도 상승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고 비트코인입니다. 만약에 젊은 분들이라면요, 월급의 10%만큼이라도 비트코인을 모아가면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이고 왜 세상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면요, 왜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100년, 200년 동안 상승하는 기업을 찾는 건 쉽지 않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에 베팅하는 건 어렵지 않죠. 미국 주식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S&P 500인데 미국 S&P 500 지수에 10년 이상 투자했다면요, 연평균 8에서 10%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걸 데이터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요, 꾸준히 가치가 우상향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지수 투자하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있기도 하지만 미국처럼 꾸준한 우상향보다는 박스권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투자 실력이 없다면요, 그냥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기만 해도요, 은행에 적금하는 사람들보다는 몇 배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이죠.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이상 실물 자산들의 가치는 쉽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은 장기간 우상향해온 정말 인기가 많은 자산 중에 하나죠. 물론 사이클을 타긴 하지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는 몇십 배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주요 지역들도 몇 배는 기본이고요, 수십 배씩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금 여유만 된다면 입지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솔직히 젊은 사람이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영상 자체도 안 보고 있겠죠. 만약이라도 부동산을 사야겠다면요, 수십억 하는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위치도 나쁘지 않고 꾸준히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라면 그런 부동산을 자산 파킹용으로 들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도 수십억이 있다면요, 모두 비트코인이나 금, 주식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은 부동산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으로 굴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돈을 버는 족족 현금으로만 쌓아두지 말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있는 것들을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피땀 흘려서 번 내 돈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불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현금을 남기지 말고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요. 긴급 자금이나 생활금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생활비는 파킹 통장에 남겨두고 2년 뒤에 결혼해야 될 자금이나 이사를 가야 될 비용 같은 것들은요. 남겨두는 게 100번 1000번 맞죠. 근데 당장 쓸 일이 없는 돈들은요. 반드시 적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 같은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러도 어떻게 보면요. 금처럼 보험용 자산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도 결국에는 가치가 하락하는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장투용이라기보다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자체로만 들고 있어도 되지만 달러로 직접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달러 보유도 하면서 동시에 자산까지 보유하게 되는 거니까 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는지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잘 구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모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지금 모을 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축률을 보면 참담하기 때문에 매달 남는 돈이 있는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한데 매달 남는 돈이 몇십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면 어정쩡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단 본인한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돈이 없을수록 저축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라는 겁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요. 헬스장에 가서 매일같이 운동을 해야 된다. 미라클 모닝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고 찬물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걸 하거나 지금은 돈이 되지 않지만 미래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매일 러닝한다고 돈을 더 벌 수가 있나요? 매일 2시간씩 운동하면 돈이 더 벌리나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솔직해지셔야 돼요. 진짜 돈 되는 자기 개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노동의 가치, 내 시간당 몸값을 올리는 게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제가 영상 편집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영상 편집 스킬을 습득하고 그리고 늘어난 영상 편집 실력으로 퇴근하고 외주를 받거나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특별한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내세울 만한 재능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서는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어때요? 또 다른 돈 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스타그램만 해도 회사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돼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니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외모가 뛰어나길 한가요? 말을 잘하나요? 아니면 똑똑하기라도 한가요?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법을 터득하게 됐고 그러다가 제 방식대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됐죠. 요즘은 아무리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다고 해도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투자, 쓰리잡은 기본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젊은 분들일수록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 말고 진짜 내 몸값을 높여서 돈을 버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 선택지도 상당히 많아지고 폭발적으로 버는 돈으로 투자도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투자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일단 이기고 들어가니까요. 보통 돈이 없을수록 이상한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10배, 100배 수익을 내려고 하는 도박 같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시드가 1억, 5억씩 있으면요. 10%만 수익을 내도 1000만원, 5천만원이니까 괜히 엉뚱한 거에 한눈 안 팔리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면서 복리의 힘이라는 걸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산을 모아가고 계신가요? 만약에 몇 년 안에 어떤 집을 어떻게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1억을 모으면은 인생이 바뀌겠지 싶어서 생각 없이 돈만 모으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돈이 아니라 내가 뭘 모아야 되는지 왜 돈만 모으는 게 의미가 없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니라 뭘 모아야 된다고요? 실시간으로 쓰레기가 되고 있는 신용화폐가 아니라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게 있다고 했죠? 금, 비트코인, 부동산, S&P 500 같은 ETF들이 있죠. 이런 것들 말고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당연히 더 많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적어도 하나 이상은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금 여유가 된다면 다 하는 것도 분명히 좋겠지만 저는 지금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의 가치는 더 낮아질 거고 자산들의 가치는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고 중산층은 더 사라질 거고 그리고 금융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왜 본인이 가난해졌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남 탓, 나라 탓만 하고 있겠죠.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게 급격하게 가속화가 됐을 뿐이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진짜 늦었을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인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